네, 안녕하세요. 저 제3회 투빅스 데이터 분석 컨퍼런스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박세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타파워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시청률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저희 분석 주제로 삼았고요. 그 스타들의 배우들의 파워를 알고 싶다는 의미에서 저는 쇼위더 파워라고 저희 분석 주제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 분석 주제와 목표에 대해서 소개하고 저희가 모은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과정으로 분석을 하였는지 어떤 분석 모델을 사용했는지를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저희가 결론을 도출한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첫 번째 목표가 이제 배우들의 스타파워를 예측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시청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SNS에 이렇게 탑 배우들의 광고 수익료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몇 분은? 네. 그래서 송중기 같은 경우는 1년에 8억 받고 막 누구는 막 7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광고 수익료 같은 경우가 스타들의 파워를 예측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가 않죠. 이게 개인정보기도 하고 이런 관련 업계에 종사를 하지 않는 한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선행 연구, 저희와 같은 연구를 한 그런 논문에서 찾아보면은 스타파워를 고려해서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처럼 수치화를 시키진 않고 그 관련 업계 종사자한테 질문을 해서 이 스타가 지금 A 등급이냐 B 등급이냐 이 정도만 이제 판단해서 분석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과연 이러한 정보 없이 어떻게 스타파워로 예측해서 드라마를 예측하였는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왜 드라마를 분석 주제로 정하고 분석을 하였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2016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의 주간 시청률 데이터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한 게 드라마 장르인데 상위 10개의 그 시청률 데이터, 프로그램 데이터를 따온 거예요. 그 중에서 총 6개가 드라마 장르이고 그 중에서 상위 4개가 전부 드라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드라마가 시청률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고 또한 시청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프로그램 장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의 경우에는 드라마 광고 수익이 이제 주 수익원이 되게 되는데 따라서 그 시청률이 굉장히 높은 드라마 전후에 존재하는 그런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또한 그러한 시간대에 있는 광고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드라마가 시청률에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방송사의 입장에서도 드라마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한다면은 타 방송사와 다르게 경쟁력을 좀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데이터 분석 대회 보면은 영화에 대한 분석은 몇 번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드라마가 저희가 사실 더 친숙하게 다가오잖아요. 매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드라마에 대한 분석이 잘 없는 게 좀 이상해서 저희는 드라마를 주제로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였고 그 데이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완성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AGB 닐슨이나 TMS라고 이제 시청률 수집 기관이 보통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런 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이제 돈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돈 드는 걸 저희가 못하니까 이제 웹크롤링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R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크롤링을 하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 프로그램 이제 정보가 있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드라마 이름, 그다음에 방송사, 방송 요일, 시간대와 같은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의 드라마 758개, 배우 4,250명, 그리고 작가 394명, 그다음에 연출자 320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네, 근데 크롤링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크롤링 하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깔끔하고 아주 완벽하게 보이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이렇게 더러운 데이터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없는 데이터가 많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수작업을 통해서 메꿨습니다. 주로 다음에서는 이제 아주 오래된 2004년도 정도만 돼도 오래된 데이터에 속해서 그 정도에 있는 시청률을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위키피디아나 과거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언급들이 있어요. 뭐 1위 시청률이 얼마였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수작업으로 채워 넣었고
만약 그렇게 해도 전혀 시청률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시간대 방송의 평균 시청률을 이용해서 그 값을 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총 2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드라마의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간 드라마 정보 데이터셋이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구해진 드라마들의 각 회차별 시청률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분석을 위해서 추가적인 파생 변수를 총 10개를 생성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작가와 연출자의 파워, 그리고 저희가 원래 구하려고 했었던 배우의 파워, 그리고 경쟁자, 그다음에 이전자, 그리고 방송 시간대와 방송 요일을 합쳐서 만든 타입이라는 변수와 드라마 방영 기간 동안에 올림픽 또는 월드컵이 존재했는지 약간 이런 것도 시청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는 그것 또한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작가 파워랑 작가와 연출자의 파워랑 스타 파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시청률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지상파와 정편 간의 시청률 차이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시청률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보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상파와 정편 간의 차이가 꽤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거를 보정하는 방법이 아직 이렇게 연구가 진행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면 현재 있는 매해마다 존재하는 시청 점유율을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보정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였고요. 왼쪽에 보시면 2014년도 시청 점유율을 저희가 예시를 든 건데, 대부분이 이제 지상파의 경우인 걸로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JTBC나 CJ EN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보정해 주는데, 그 비율 또한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연도별로 그 양상이 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으로 갈수록 지상파의 경우에는 점차 낮은 시청 점유율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종편의 경우에는 점차 높은 시청 점유율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저희는 2011년도, 즉 그 종편 드라마가 시작한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지상파 시청 점유율의 평균과 종편 시청 점유율의 평균을 사용하여서 2개의 비율을 구하고 그거를 매해마다 가중치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종편 시청률을 곱하여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청률의 차이를 보정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파란색이 이제 종편인데, 종편이 이제 조금 여기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약간 이 정도로 해서 메꾸는 게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별 시청률 차이를 보정하였는데, 과거 2004년도 같은 경우는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는 드라마가 존재를 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고 많아봤자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와 지금 현재와의 시청 행태도 변했고 또한 방송사들의 경쟁 구도 또한 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그것을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연도별로 표준화를 시켜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그러한 데이터를,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가와 연출자의 파워, 그 다음에 시청자 스타 파워를 만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한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처음 볼 때 사람들이 드라마를 이걸 볼지 말지 선택할 때 보통 어떤 배우가 나오느냐를 보통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시청률에는 배우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스타 파워를 구할 때는 초반 시청률, 1, 2의 평균 시청률을 주로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시청률의 추세 같은 거는 스토리에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고려하기 위해서 저희는 작가와 연출자의 파워를 고려할 때는 평균 시청률 또는 그 다음에 편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작가와 연출자의 파워를 구할 때 2가지 방법으로 접근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시청률로 접근한 거랑 그 다음에 시작 시청률과 종영 시청률의 편차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때는 평균 시청률을 했을 때는 전체 개수로 센 게 아니라 평균 시청률이 그 해의 상위 25%에 속하면은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카운팅했고요. NA 같은 경우는 아예 활동하지 않은 거고, 0 같은 경우에는 활동은 했지만 상위 20%에 속하지 않은, 25%에 속하지 않는 드라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편차로 접근했을 때는 시작 시청률과 종영 시청률의 편차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값을 매기게 되었고요. 만약 한 해에 2개 이상의 작품을 했을 경우에는 그 편차의 평균을 이용해서 그 해의 활동 점수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수들을 가지고서 저희는 5년치의 점수를 가지고, 과거 5년치의 점수를 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 작가나 연출자의 파워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요. 여기서는 딱히 연도별 가중치를 주지 않고 그 5년 동안 전체
활동한 내역을 총 합산하여서 저희는 파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작가 파워 다음에 이제 배우 파워를 구하는 방법이었는데, 배우 파워를 구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4,250명 중에서 동명이인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는 동명이인을 제거하고 이제 뽑은 건데 실제로는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름으로 뽑게 되면은 김수현이라는 이름에도 같은 사람이 한 7명이 되고요, 배우만 해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음에서 각 배우들마다 아이디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야만 걔네들도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디를 저희는 크롤링 했고요. 그 아이디를 통해서 유니크한이 그 아이디를 쭉 나열하면 총 4,262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NA 값이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거는 정말 활동 횟수가 정말 적거나 정말 카메오를 잠깐 출연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경우라서 이런 정보는 저희는 빼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하였고요. 그래서 총 이걸 다 제거한 후에 4,250명의 이제 드라마 아이디를, 액터 아이디를 다운로드했습니다. 배우 파워를 만든 과정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소년주를 예시를 들게요. 소년주 같은 경우에는 액터 아이디가 11,511번이에요. 그래서 11,511번을 저 위에 넣고 저렇게 URL을 만들면은 이렇게 소년주 정보 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아래 나와 있듯이 영화 참여작과 TV 참여작에 접속해서 그 정보를 크롤링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영화 참여작에 접근했을 때인데요. 이때는 주연으로 출연한 경우에만 무조건 개수를 따왔고, TV 참여작인 경우에는 여기서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예능, 다른 방송 프로그램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드라마 인지가 가장 중요했고요. 드라마인 경우에는 이제 드라마 이름, 그 다음에 주연 여부, 그 다음에 방송사, 그 다음에 드라마 아이디를 따왔고, 그 드라마 아이디를 기준으로 아까 저희가 모았던 시청률 데이터를 이용해서 시청률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데이터는 저희는 아래 데이터 형태 중에 하나인 리스트를 사용해서 정리하였는데요. 총 4,250명의 정보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4,250개의 큰 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세부적인 정보를 담기 위해서 27개의 리스트를 각각 다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27개에는 배우의 이름, 그다음 데뷔 날짜, 그다음에 아이디, 그다음에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드라마 활동 내역, 그다음에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영화 활동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해마다 그 사람들의 활동 점수를 부여하게 되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출연한 영화들의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들의 누적 관객수의 총합을 계산하였고,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주연과 조연을 좀 나누어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주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1위의 평균 시청률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배우 파워를 보기에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1, 2의 평균 시청률을 사용하고 그것을 주연 수로 나누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되었고요. 조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 시청률을 사용하고 총 등장인물 수로 나눠서 이렇게 좀 더 작은 값을 받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주연 배우랑 조연 배우 간의 차이를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해에 이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 작품에 참여했다면 두 가지를 더해서 이러한 점수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까 작가 파워를 만든 것과는 좀 다르게 배우들은 그 배우 파워 같은 게 좀 빨리 감소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최근에 활동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지 않고 좀 더 과거로 갈수록 좀 더 적은 영향을 가진다라고 생각해서 0.6이라는 것은 1년 전, 그다음에 2년 전 활동에는 0.2의 가중치를 주고, 이런 식으로 감소함수 형태로 해서 좀 감소하는 가중치를 저희가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소년주의 2015년도 스타 파워를 보면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활동 내역을 참고하게 되고요. 2014년도에는 0.6을 곱하고 2013년도에는 0.2, 그 다음에 0.1, 0.05, 0.05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파워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만든 파생 변수가 이전 짝에 대한 파생 변수가 있는데, 이전 짝의 경우에는 저희가 가정을 할 때 이전 짝의 시청률이 높으면은 그 다음 시청률도 높을 거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보통 조명이 다가오면은 다음 드라마에 대해서 광고를 같이 하잖아요. 그럼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광고에 노출되게 되고, 그러면 다음 광고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흡수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 드라마가 또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드라마 방영 시작일과 드라마 종영일을 비교해서 이전 짝의 아이디를 구하고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평균 시청률을 넣어서 저희는 이전 짝 시청률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전 짝이랑 비슷한 건데 경쟁작이 또 있죠.
네, 같은 시간대에 방송하는 경쟁작이 있으면 당연히 그 드라마는 시청률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고려하기 위해서 드라마 방영 시작 전까지 다른 방송사에서 하고 있던 경쟁작들의 평균 시청률을 계산해서 저희는 경쟁작 시청률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타입과 스포츠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영 요일과 방영 시간을 7가지로 분류해서 이렇게 저희가 범죄의 변수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대회 기간 동안 드라마가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0과 1로 바이너리 변수로 나타내서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분석을 시작하였는데요. 총 5가지의 수치형 데이터, 수치형 변수, 그리고 총 9가지의 범죄형 변수로 이루어진 분석용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2가지 모델을 세웠는데 하나는 평균 시청률을 예측하는 모델이랑 또 하나는 초반 시청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데 종속 변수에 대한 이제 분포도를 한번 본 건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저희는 그 이제 2가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5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했어요. 처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선형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고, 라스 회귀 분석 사용하였고,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베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모델들을 비교할 때 저희는 MSE 값을 이용해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나눈 다음에 이제 테스트셋에 이제 예측하고 거기에 이제 MSE 값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제 모델을 평가했는데요. 그 중에서 랜덤 포레스트가 일일 시청률과 평균 시청률이 모두 MSE가 가장 최저인 걸로 나타나서 가장 예측률이 좋은 모델로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분석 방법에 대한 소개인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이거는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형회귀 분석은 그렇게 아주 좋은 예측력을 가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추가한 파생 변수들이 과연 유의한 그런 효과를 가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형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는 것이 가장 저희가 생각하기엔 좋다고 생각해서 선형회귀 분석의 결과와 랜덤 포레스트의 결과를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선형회귀 분석의 이제 2가지 모델에 대한 결과값이에요. 그냥 저희는 처음에 모델에 저기 로그를 씌웠는데 로그를 안 씌우고 예측을 하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y 값을 봤을 때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모양도 보여서 이거를 정교화 시켜주면 좋겠다 싶어서 로그 변환을 시켜주었고요. 그 결과 나온 결과값이 이제 아래 나온 이 R에서 나오는 결과값입니다. 이게 그 옆에 노란 점으로 찍혀 있는 게 저희가 만든 파생 변수고요. 저희가 만든 파생 변수가 많이 유의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작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든 변수들 중에서 편성과 관련된 그러한 변수들이 많이 뽑혔고요. 케이블인데 저녁에 방송하는 거 또는 아니면 이전자 아니면 방송사 같은 것들이 시청률에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평균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작가의 시청률 편차 또는 연출의 시청률 편차, 그 다음에 스타 파워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변수들의 좀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표준화 회귀 기술을 사용하였고 그것을 이제 도식화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시작 시청률과 다르게 평균 시청률에서는 저 파워 WP라고 저기 동그라미 친 게 이제 작가 파워예요. 저게 작가 파워가 좀 더 상단에 걸 볼 수 있고 시작 시청률에 있었던 작가의 아니다 배우의 영화 파워를 계산한 것이 이제 평균 시청률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빠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시작 시청률에 비해 평균 시청률에서 배우의 파워가 좀 더 감소하고 또는 작가의 연출 파워가 증가했다라고 저희는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랜덤 포레스트로 예측한 결과인데 그 결과값은 아니고요. 이게 그 분석을 하고 나서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했는지 이제 불순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분류를 한 건데 이전 짝의 영향이 가장 커요, 둘 다. 그리고 이제 시작 시청률과 평균 시청률을 비교하자면은 시작 시청률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배우들의 파워가 좀 더 큰 영향을 나타냈고요. 평균 시청률에는 시작 시청률에는 맨 아래 속했던 작가의 파워가 꽤 위쪽에 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가의 영향력이 좀 더 커졌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는 시작 시청률에는 배우 파워가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평균 시청률에는 작가와 연출가의 파워가 더 큰 효과를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얻게 된 결론들을 정리하였는데요. 방송사 중에서 KBS 드라마가 가장 시청률이 높게 나왔어요, 항상.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전작의 시청률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가로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초반에는 이전작뿐만 아니라 경쟁작 또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연출자와 작가를 비교했을 때 작가가 좀 더 드라마 시청률에 좀 더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초반보다는 아까 평균 시청률에 작가 파워가 나오는 것처럼 평균 시청률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봤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만든 모델을 가지고서 최근에 시작한 드라마들을 한번 예측을 해봤어요. 사실 잘 안 된 것도 있긴 한데 이제 굿아이프라는 거는 이제 TVN에서 최근에 시작한 드라마고 하브의 뜻하게는 KBS에서 최근에 시작한 드라마예요. 둘 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균 시청률은 알 수가 없었고요. 1회 시청률만 알 수 있었는데 굿아이프 같은 경우는 실제 시청률이 3.966인데 저희가 예측한 값이 3.74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차이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였는데 3부의 뜻하게는 이게 예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원래는 실제로는 12.5가 나오는데 저희가 예측한 값은 7.06이 나왔어요. 실제 MSE 값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드라마가 유독 저희가 예측하려고 정했는데 약 이상하게 아웃라이어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다른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한 적도 있고 저희가 분석한 변수들에 드라마나 영화 이외에 다른 뭐 배우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외모잖아요. 외모에 대한 점수라든가 그런 추가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아까 봤을 때 이전작의 시청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함부로의 뜻하기 전에 했던 드라마가 국수의 신이라는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가 망했어요. 한 6%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와서 아마 그게 망해서 얘네들이 다음 작을 흥행하기 위해서 광고를 좀 많이 때리고 그래서 좀 높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